강 대변인님. 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단일화의 골든타임을 이번 주 수요일까지로 보는 건 맞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5월 10일, 11일 이때까지 그 등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가 만약에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단일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있어서는 일단은 이번 주 주중 안에는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오히려 저희 당보다 한덕수 후보 측이 더 마음이 급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허. 저희는 결국에는 이제 김문수 후보로 결정이 된 부분이 있는데 단일화 룰의 협상 과정에 저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예. 오히려 김문수 후보 측에서 지금까지 김덕수라고 이야기했던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조금 더 강하게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소속으로서 대선을 완주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뭐 기본적으로 투표 용지에 있어서도 무소속의 한시다라고 하면은 거의 가장 끝에 갈 수가 있고 비용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준비가 안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단일화 협상 과정에 있어서는 오히려 김문수 후보 측에서 조금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짚어보기로 하고요. 오늘 한덕수 전 총리는 공식적인 일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최종 확정된 직후에 곧바로 축하 전화를 걸었다고 알려졌습니다.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그건 그렇게 오래지 않은 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멀지 않은 시간에 우리 언론에도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행과 단일화를 한다고 하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생각하시는 단일화 방식이 대략적으로라도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선출되자마자 이제 단일화 어떻게 할 거냐 방법을 내놔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저도 수문을 한번 돌리고 답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한덕수 대행님과 전화도 하셨다는데 당장 오늘이라도 좀 만남 계획되어 있는 게 있으신지. 그건 아직까지 뭐 약속된 건 이런 건 없고요. 통화도 제가 이제 사표 내고 난 다음에 처음 했습니다. 네, 앞으로 또 언제든지 자주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총리가 어제는 정치권 원로들이 모여있는 헌정회를 찾았습니다. 우리 이 헌정회와 또 우리 국민과 힘을 합쳐서 이 일을 꼭 해낼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일을 해내고 즉각 하야하겠습니다. 네, 구부장님, 개헌을 꼭 해내겠다. 엄청나게 개헌을 강조했네요. 네, 한덕수 전 총리가 그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내려놓고 대선에 뛰어든 명분, 이유 중에 하나가 개헌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반 이재명 빅텐트를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얘기하는 것은 개헌을 위한 빅텐트가 필요한 거다. 특정한 개인을 반대하기 위한 빅텐트가 아니라 대한민국 앞으로 미래 50년, 100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헌법 틀을 바꾸기 위해서 자신이 주도하고 또 그 개헌에 동의하는 다수 국민을 모아서 이번 대선에 총의를 모아보겠다. 이른바 개헌 빅텐트를 대선 출마의 명분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개헌 빅텐트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동의하느냐, 특히 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얼마나 많이 호응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있을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 간의 단일화의 이 승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개헌 빅텐트냐 또는 반명 빅텐트냐 뭐 성사되는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 한덕수 전 총리로서는 개헌 빅텐트가 다수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이 개헌 빅텐트를 강조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개헌이 끝나면 즉각 하야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2028년에 대선과 총선을 같이 치르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장 변호사님,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3년 만에 또 대선을 치르게 되고 그러니까요. 두 번이나 연속 3년 만에 저희가 대선을 치르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직에 대한 이 무게감을 정확하게 숙고하고 있는지 좀 의문이 가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도 개헌과 관련해서 3년 임기 단축과 관련해서는요. 정말 대통령이 된다는 책임감이 있다면 이건 조기 레임덕이에요. 이건 이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권력구조 개편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국민 민생보다 그리고 국민 먹거리보다 더 앞섭니까? 이게 지금 대선의 시대 정신인가요? 단순히 반 이재명 연대를 묶어내기 위한 하나의 지렛대로서 수단으로 개헌을 언급하는 건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전혜 대변인님 혹시 반박 네. 의견 있으실까요? 일단 개헌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미 갖고 계시는 것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조차도 개헌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가 지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언제 그 시기가 오는 것입니까? 지금 헌법이 87년에 된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더는 늦출 수 없다라는 생각인 것이고 3년에 대해서 뭐 조기 레임덕이 온다라는 것은 개헌에 공감하고 있는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저희 국민의힘에게 정권을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책임감 있는 자세로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상황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덕수 전 총리는 사퇴한 다음 날 광주에 있는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러 갔다가 일부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 국민들이 다 가슴을 아프겠지만 저도 호남 사람으로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를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다. 제가 한 10번쯤은 소리를 질렀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어제 조금 목이 쉬어버린 그런 상태로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도 계속 갈 겁니다. 목이 쉴 정도로 호남 사람이다라고 통합 메시지를 강조했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강 부대변인님, 네. 박 부대변인님. 근데 사실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가 좀 궁금해요. 방금 나온 인터뷰 끝에 한덕수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광주 사태, 과거의 유물이죠.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우리가 이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고 수많은 민중들이 여기에 함께 했습니까? 민주의 가치 주장하면서 본인은 정작 역사를 희롱하고 모욕하고 능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가서 나의 고향 얘기만 한다. 그것을 광주 시민들 또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점에서 한덕수라는 인물이 재평가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구 부장님, 근데 사실 민주당 쪽에서는 무슨 염치로 5.18 참배를 가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런 지적이. 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특정 지역,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아픈 현대사의 한 장면이고 역사적 그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죄를 하건 아니면 참배를 하건 그거에 대한 자유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르고 호불호가 갈린다고 해서 특정 정치인의 참배를 막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일입니까? 그것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희생하신 영령들의 뜻을 기리는 것입니까? 저는 오히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개방하고 누구든 대한민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누구든 와서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에 있었던 아픈 역사적 현실을 직시하고 그 아픔을 딛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을 교훈을 삼을 수 있다면 여야를 떠나서 한국인이냐 외국인이냐를 떠나서 누구에게나 개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한덕수 대행의 그 광주 5.18 묘지를 막은 분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막아내는 겁니까?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거 아니십니까? 오히려 저는 그런 행동이 광주 시민 그리고 희생당한 5.18 영령들에 대한 그 제한된 이 참배가 오히려 그분들의 숭고한 뜻을 가리는 것이 아닌가. 한 번만 더 생각한다라면 열린 마음으로 누구든 참배를 권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부족한 점이 있다라면 그 부족한 것을 메우기 위한 법과 제도를 바꾸라고 요구하는 것이 더 타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조기 대선까지 오늘로 딱 30일 앞두고 있습니다. 김문수, 한덕수 후보가 개별 후보로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 상황. 언제 그러면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이냐. 아까 강전혜 대변인께서 이번 주 수요일이 마지노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문수 대선 후보 캠프를 직접 찾아가서 이 단일화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언론 보도로 전해졌는데 이 내용은 맞는 겁니까?
지금 보도로만 되어 있고 저희가 사실 확인은 아직 해드리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어쨌든 저희 지도부 입장에서는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도 함께하겠다라는 의지는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사타진 그리고 구체적인 룰 세팅 같은 것이 필요해서 방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당 지도부가 지금 오히려 무소속으로 되어 있는 한덕수 후보 캠프를 찾아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 당원들께서 보시기에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오히려 지금 한덕수 후보 쪽에서 국민의힘을 찾아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절차에 대한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함께하겠다라는 의사 표시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저는 한덕수 후보가 저희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어떻게 보면 경선 과정이 무효화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 본인의 어떤 의사 표명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안 그래도 그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 당 밖에 있는 한덕수 후보를 국민의힘 지도부가 염두에 두고 자꾸 김문수 후보를 찾아간다? 이건 마치 한덕수 후보를 더 원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봐 걱정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과정에 있어서도 당내 경선에 있어서 당의 후보가 선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후보가 뭐 기탁금이라든지 돈과 시간과 노력 모든 것을 다 던져서 후보가 되었는데 그 후보 자리를 한덕수 후보에게 헌납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당원들뿐만이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한 룰로서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 예. 그 이전에 한덕수 후보가 왜 경선 과정에서부터 함께하지 못했던 것인지 저희 당원들께 사과하는 메시지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구장부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게 단일화의 어떤 구체적인 룰 세팅이나 이런 거는 좀 이야기는 해야 되잖아요. 시간 없더라도. 네. 근데 일각에서는 뭐 원샷 국민 경선 해가지고 뭐 당원 50%대 일반 여론조사 50%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네. 어떤 식으로 뽑는 게 가장 공정하다고 보세요? 네. 그 공정한 것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원샷 경선이 가능할지 또는 원샷 단일화가 가능할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왜냐하면 김문수 이 대선 후보만 하더라도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이 좀 달라졌습니다. 어제는 누구와도 강력하게 연대하겠다고 했지만 오늘은 제가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겠다고 했거든요. 어제는 주어가 없었습니다만 오늘은 내가 주도적으로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경선, 아름다운 단일화 표현은 굉장히 좋지만 사실상 그 속내는 이전 투구입니다. 진흙탕에서 개들이 싸우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도그가 아니라 옆으로 기는 개입니다. 예. 그만큼 치열하기 때문에 단일화라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험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 당원 그리고 이 범보수 진영을 지지하는 여러 이 유권자들이 봤을 때 김문수만으로는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단일화에 대한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누가 먼저 자신을 희생하고 헌진해서 6.3 대선에서 승리를 위해서 희생하느냐. 이거에 아마 더 많은 국민들이 반응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예. 룰 세팅에서부터 단일화 합의까지는 지난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제한된 시간 내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창진 부대변인. 네. 범민주 진영으로 분류되는 이낙연 전 총리 역시도 반 이재명 빅텐트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전망 그리고 본인의 의지도 좀 보였고요. 그런데 그 전제는 한덕수 전 총리가 국민의힘과 손잡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었거든요.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해서 국민의힘에 입당이라도 한다면 이낙연 전 총리는 손 안 잡겠네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뭐 이낙연 전 총리와 관련해서는 저희 당이 아니라 물론 그렇죠. 새로운 미래인가요? 예. 제가 당명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새미래민주당. 예, 그 당을 창당하신 분이고 저희랑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뭐 한 전 대행과의 단일화 이것을 보는 국민들의 입장이 어떨까? 우선 그 당의 국회의원이 김재섭 의원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한 대행이 국정 컨트롤 타워를 하겠다라고 했고 그것을 국민의힘이 가장
중요한 그 탄핵의 반대 사유로 들었는데 이제 와서 본인들 편의로 내려오게 한다? 이거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겠냐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 이런 행동이 반복될 때 과연 우리 정당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할 것이고 정당 정치를 어떻게 바라볼지 먼저 생각하고 얘기를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는 뽑혔지만 아직 대선 대진표가 확정되지 않은 그 상황에 이르렀습니다.